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태균입니다. 오늘은 실제로 다이어트 클리닉에 내원하신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이어트 과정을 좀 간접적으로 지켜보고 만약 내가 좀 비슷한 점이 있다면 좀 따라도 해보시라는 의미에서 실제 환자의 다이어트 사례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50대 초반의 여성분이 병원을 내원하셨었는데요. 이분은 처음 오셔서 하신 말씀이 너무 인상적이라서 아직도 정말 그 순간이 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원래 오시면 먼저 이것저것 많이 여쭤보는데 그분은 먼저 저에게 혹시 여기도 살 안 빼면 혼내나요? 라고 먼저 물어보셨습니다. 그럼 저는 너무 당황해가지고 네? 라고 되물었는데 다른 병원을 다니실 때 이제 매주 살을 빼가지 않으면 왜 이렇게 안 했냐 저렇게 안 했냐 좀 혼나는 경험이 있어서 만약 여기도 혼내면 그냥 자기는 다이어트 안 하겠다고 하셨던 분이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같이 습관을 잡아가면서 이것저것 체크는 해드리지만 혼은 내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같이 이제 다이어트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아마 비슷한 나이대의 여자분들이 대부분 비슷한 생활 패턴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이분은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분이셨고요. 자녀들의 라이딩이 하루의 중요한 일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바쁘니까 가볍게 이제 샌드위치나 토스트 같은 것을 드셨고요. 점심에는 이제 친구들을 만나서 주변에서 이제 식사를 이제 외식이죠. 사 드시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에는 가족들과 주로 집에서 그냥 해 먹거나 시켜 먹거나 그냥 이런 식으로 식사를 한다고 하셨고, 식사량 자체는 본인이 생각했을 때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뭐 간식도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는다고 하셨고, 술도 자주 마시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문제는 하루에 2차례 달달한 음료를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이 내려주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이제 뭔가 아침에 어떤 일과를 해치웠다는 느낌의 이제 달달한 걸로 이제 에너지도 기분도 팍 올리는 그런 음료를 드시고, 요즘에는 이제 자녀분과 함께 딸기가 들어간 시원한 음료에 굉장히 빠져가지고 이제 다시 태우고 오면서 둘이서 딸기 관련된 그런 음료를 거의 매일 사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이분은 하루에 사실 3끼를 먹는 게 아니라 5끼를 먹는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아침에 간단하게 먹고 중간에 당 들어간 거, 점심 먹고 중간에 당 들어간 거, 저녁 먹고. 그래서 일단은 하루에 무언가 3번만 먹는 습관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굿라이프의 생오다를 자주 보신 분들이면 사실 벌써 어떤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바로 좀 느낌이 오셨을 것 같기도 한데요. 일단 식사 일기를 작성하시라고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음료를 좀 진짜 체크를 해보고 다른 간식들은 정말 먹진 않는 건지, 그리고 식사량을 얼마나 먹는지 좀 체크를 하기 위해서였는데요. 그런데 이분은 정말 식사일기를 잘 써갖고 오셨습니다. 2주 뒤에 다시 병원에 내원하셔서 살펴본 식사일기에는 정말 하루에 2차례 당분이 포함된 음료를 오전 오후로 드시고 계셨고요. 그래도 생각보다 간식은 주 1회 정도 음료 마실 때 같이 먹는 정도 아니면 잘 드시는 편은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목표로 단 음료를 줄여보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음료를 마셔야 하면 칼로리 없는 음료를 고르거나 꼭 마시고 싶으면 하루에 2번 먹던 거 1번만 당분이 있는 음료를 마시는 것부터 시작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마실 거면 일과 중간에 아침과 점심 사이, 점심과 저녁 사이에 말고 차라리 식사하고 바로 드시고 중간에 공복을 유지하자고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계속 이분은 2주 간격으로 병원을 내원하시면서 식사일기를 정말 잘 써갖고 오셨는데요.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당분이 있는 음료를 마시는 횟수가 줄어들었고요. 하루 이렇게 5번에 먹던 이런 패턴에서 3번으로 점차 줄어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아침에 먹는 샌드위치는 적당량으로 드실 수 있게 조절했고 뭐 먹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았고요. 점심에 이제 외식을 하시기 때문에 외식을 할 때는 메뉴는 가능하면 좀 한식의 종류가 좀 좋겠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면을 드시게 되면 면만 있는 것보다는 이제 단백질 거리가 같이 포함된 것들, 그리고 이제 면의 양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렇게 이제 메뉴의 선택과 양 조절에 있어서 좀 설명을 드려서 그런 변화들을 조금 유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에 가족들과 식사하실 때는 가능하면 집에서 좀 준비를 해서 드시고, 먹고 싶은 건 주말을 좀 활용해서 시켜 드시거나 아니면 외식을 해서 드실 수 있게 조금 방향을 바꿔드렸고, 3개월 동안 이렇게 하나씩 잡아가시기 시작하고 3개월 정도가 지나고 나니까 6kg 정도의 체중 감량에 성공하셨던 분입니다.
물론 이제 지속적인 어떤 저의 잔소리와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약간 이제 약물의 도움이 좀 있기는 했었지만 정말 열심히 습관을 바꾸려고 하셨고요. 그 3개월이 지나고 다시 3개월이 지났을 때 병원에 한번 다시 내원을 하셨을 때도 오히려 2kg 정도 체중이 더 감량된 모습으로 병원에 오셨습니다. 그때 오셔서 하신 얘기가 지금도 사실 중간에 가능하면 뭐 음료를 마시게 되면 칼로리가 없는 걸 먹으려고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만약에 칼로리 있는 걸 먹는다라고 하면 식사와 붙여서, 그래서 이제 공복 시간을 조금 최대한 유지하려고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중간중간에 너무 그냥 아무렇지 않게 편하게 마시는 음료만 잘 조절해도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생각보다 큰 변화를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항상 말씀드리지만 얼마나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가입니다. 사실 음료를 제가 완전히 앞으로 당분 있는 건 먹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았고, 가능하면 먹는 횟수를 줄여보자, 종류를 바꿔보자, 시간대를 바꿔보자, 이렇게 이제 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본인도 몸에 변화가 생기다 보니까 내가 진짜 이제 이런 거는 조금 조절해서 먹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 하시게 되면서 이렇게 좀 좋은 변화가 나타났던 것 같은데요. 그 중에 사실 가장 도움이 됐던 건 내가 정말 어떻게 먹고 지내는지를 이분께 보여줄 수 있었던 본인의 식사일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시고 내가 그래도 나도 하루에 좀 생각보다 음료를 많이 마시는 편이다, 좀 달달한 걸 좋아하는 편이다 라고 생각이 좀 드시는 분들은 그렇게 음료나 중간에 다른 먹는 것들을 좀 줄여보면서 식사의 횟수를, 먹는 횟수 자체를 좀 줄여보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이렇게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